서울 한복판,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낮은 담장을 끼고 자리 잡은 오래된 3층 빌라가 있다. 지나가다 보면 간판 하나, 경비실 하나 없어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평범한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도 없는 좁은 계단을 따라 3층급 복도로 향하면 작은 현관문이 하나 나온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세계는 전혀 평범하지 않다. 문을 열면 먼저 빈티지 재즈 바이닐이 흐르고 셔터식 창문 사이로 오후 3시에 강남 햇살이 물결친다. 붉은 벽돌벽 위에는 1970년대 미국 로드무비 포스터와 1980년대 한국 소극장 공연 포스터가 어울려 붙어 있고 TV 대신 벽걸이 빔 프로젝터가 천장에 매달려 있다. 거대한 소파는 없지만 폴딩 체어 2~3개와 알록달록한 빈백이 자리 잡아 있고 바닥에는 직접 염색한 디넨 너그가 깔려 있다. 이곳은 트로트 신의 뉴웨이브라 불리는 빈에서가 월세 보증금 1억, 월 85만 원에 빌려 사는 집이다. MBC 나 혼자 산다 카메라가 처음 이곳을 비췄을 때 스튜디오 패널들조차 저게 세트냐, 진짜 집이냐라고 혼잣말을 내뱉었다. 카메라가 안쪽으로 들어가면 싱크대 옆에 예상박의 공간이 펼쳐진다. 한쪽 벽면 가득 턴테이블, 미디 컨트롤러, 오래된 티아워, -808 복각 드럼 머신,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까지 배치된 작은 DJ 부스 겸 홈 스튜디오다. 트로트 가수가 왜 이듬을 돌리느냐는 질문에 빈에서는 리듬은 장르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웃었다. 실제로 그녀는 새벽 3시, 스케줄을 마치고 돌아와서도 헤드폰을 끼고 트로트 보컬 샘플과 힙합 루프를 섞어본다. 이듬의 빌드업이 트로트 특유의 꺾기 창법을 만나면 어떤 자이브가 탄생할지 궁금해서라는 것이다. 편집본에는 짧게 삽입됐지만 촬영 당시 현장 스태프들은 그녀가 DJ 세션을 끝내고 박자를 세며 아리아리랑 스피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전한다. 그날 이후 스태프들 사이에서는 예선은 밤마다 장르를 조립한다라는 농담이 돌았다. 리빙룸 한가운데에 놓인 4인용 다이닝 테이블은 사실상 조리대이자 화실이자 상담실이다. 그녀는 그 위에서 요리를 하고 곡을 쓰고 때로는 펠레터 답장을 쓴다. 촬영 당일에도 새벽부터 우거지 씻어 물기 털고 직접 담근 매실청 한 숟갈을 넣어 김치찌개를 끓였다. 동시에 오렌지 껍질을 갈아 넣은 비네거 베이스 샐러드를 만들고 시어링 팬에 두툼한 목심 스테이크를 올렸다. 혼밥이라 하기엔 과한가 싶은 메뉴지만 그녀는 한 끼를 대강 때우면 한 소절도 진심으로 못 부른다라고 말한다. 밥상의 탄수화물, 단백질, 섬유질 비율 그리고 음식의 온도가 성대 컨디션과 직결된다는 스스로의 연구 결과도 꺼내든다. 전현무가 그 정도면 셰프 아니냐며 눈이 동그래지자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설 때 요리사의 마음이랑 비슷해요. 조미료 하나가 소리의 색을 바꾸니까요 라고 답했다. 집안 암체어 옆에는 어설픈 나무 선반이 하나 놓여 있다. 첫 EP 새벽의 파도로 받은 트로피, 소극장 단독 콘서트 인증패 그리고 대학로 버스킹 때 어린이 팬에게 받은 색종이 꽃다발까지 나란히 진열돼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프레임 없는 거울. 빈에서는 출근 전 거울 앞에 서서 발성 연습을 하고 퇴근 후에도 거울 앞에 서서 하루를 반성한다. 거울 옆에는 작은 포스트잇이 있다. 오늘도 소리로 누군가를 안아줄 것, 무대는 거짓말을 참을 수 없다. 다소 거창하지만 그녀가 직접 적은 문장들이다. 스태프가 이런 말 SNS에 올려도 좋겠다고 하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에 적어두고 나만 보는 게 좋아요. 공연장 조명이 아닌 불 꺼진 집, 그때도 같은 말을 믿을 수 있을 때 올릴 거예요. 강남 빌라라지만 방 3개 중 하나는 온통 책으로 가득하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꽉 찬 책장에는 음악 이론서와 시집, 심리학 개론 그리고 맛있는 교양 과학 시리즈까지 섞여 있다. 그녀는 최근 말테의 수기를 다시 읽었다고 한다. 한 줄을 읽을 때마다 노래 가사가 다르게 들려요. 카메라가 클로즈업 하자 책장 사이로 빼곡히 꽂힌 노트들이 보인다. 날짜도 제목도 없이 오로지 페이지 아래쪽 코드 진행만 적혀 있다. 곡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가사보다 코드부터 그려요.
코드가 색깔이라면 가사는 그 색에 입힌 질감 같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전현무가 완곡은 어디에 저장하느냐고 묻자 그녀는 또 다른 노트를 꺼냈다. 격자 무늬 노트 한 권에 손글씨로만 적힌 악보. 디지털은 삭제 버튼이 너무 쉽잖아요. 실수해도 고칠 수 없는 종이에 적어야 목숨 걸고 쓴다는 기분이 들어요. 촬영 막바지. 그녀는 강아지 윤희와 산책을 나설 준비를 했다. 현관 여복거리에는 화려한 무대 의상 대신 물 빠진 데님 재킷과 회색 스웨트 셔츠가 걸려 있었다. 무대 위에서 빛을 다 써서 그런가 집 밖에서는 최대한 배경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윤희가 리드줄을 물고 흔들자 그녀는 손등을 맞춰 인사를 건넸다. 패널석에서 박나래가 얘가 주인 같다. 라고 웃자. 빈에서는 맞아요. 저는 여기 하우스메이트일 뿐이죠라며 한술 더 떴다. 골목을 걷는 동안 그녀는 동네 카페에서 도라지청 라테를 테이크아웃했고 윤희는 익숙하다는 듯 벤치 밑으로 파고들어 잠시 낮잠을 청했다. 그 시간 그녀는 무심코 휴대폰 녹음기를 켰다. 며칠째 떠오르지 않던 후렴 앞 두 마디가 번쩍였다는 것이다. 현장 음향감독은 이 사람은 주변 소음까지 악보로 삼는다며 감탄사를 삼켰다. 해질 무렵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요가 매트를 펴고 20분간 스트레칭을 했다. 가슴을 열어 공명을 확보하고 복근을 길게 늘려 호흡이 이어지게 만드는 루틴이다. 요가 트레이너 자격증까지 딴 이유를 묻자 그녀는 호흡 노래라는 명제가 너무 당연한데도 다들 간과해서요. 이 근육이 굳으면 아무리 기교를 걸어도 진심이 안 나가요. 이 말에 전현무는 거의 성악가급 자기관리라며 박수를 쳤다. 실제로 그녀는 공연 전날엔 카페인 섭취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공기청정기를 터보 모드로 틀어두며 손등에 적어둔 샤워 후 10분 가습 알람을 절대 빼먹지 않는다고 한다. 그 사소한 습관들이 빈에서 톤을 만든다는 확신이다. 밤이 깊어지자 작은 테라스 문턱에 자동 분수가 켜졌다. 화분마다 꽂아둔 센서가 토양 수분량을 체크해 물을 분사한다. 잎사귀 사이로 네온 사인 빛이 스며들고 서랍장 위 네모난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저음이 깔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마빈 게이의 What You Going On 그리고 이어 플레이한 곡은 자기 신곡 데모. 포근한 영미 소울과 한국 트로트 발성이 한 플레이리스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자 PD는 장르 간 코드 전환이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냐고 속삭였다. 그녀는 헤드폰 한쪽을 귀에서 살짝 대며 좋은 노래는 국적을 안 가리잖아요 라며 웃었다. 그 순간 강아지 윤희가 소파 위 쿠션을 끌어내면서 집안은 다시 소소한 소동 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음날 새벽 6시 해가 뜨기 직전 집안이 가장 고요할 때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새 영상을 편집했다. 구독자 70만 명을 눈앞에 둔 유튜브 채널. 이번 에피소드는 김치찌개와 우주비행이라는 제목으로 김치찌개 레시피와 함께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제 안테나를 올려둔다는 독백이 담겨있다. 편집 중간 리플레이스 자막의 미래는 먼 곳이 아니라 밥상 위에서 시작된다라는 문장을 찍어넣고 그녀는 스페이스바를 눌러 렌더링 창을 띄웠다. 이번 영상에 삽입된 배경음악 역시 직접 만든 루프다. 트로트 세션을 힙합 드럼과 섞어 BPM 92로 낮추고 야는 신스 패드를 얹어 새벽의 정적을 표현했다. 게시물은 12시간 만에 조회수 30만 좋아요 4만을 넘겼고 댓글엔 김치찌개 끓이다 울컥한 건 처음. 새벽 셰프 겸심야, DJ 직업 부캐 몇 개냐 같은 반응이 이어졌다. 방송이 나간 날 밤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빈에서 집빈에서 혼밥빈에서 DJ가 차례로 올라왔다. 부동산 카페에는 85만원의 저정도 감성 가는 강남 작은 빌라 디깅해보자 같은 글이 쏟아졌고 리빙 커뮤니티는 빈티지 램프와 염색 러그 아이보리 톤 원목 테이블 구매 정보가 빠르게 공유됐다. 요식 블로그에서는 김치찌개 플러스 샐러드 플러스 스테이크 1인 코스 따라 하기 챌린지가 올라왔고 해시태그 샵사인빈에서 혼밥 챌린지는 3일 만에 2,000개가 넘는 인증 사진을 모았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대신 자기 삶을 살짝 업그레이드할 계기를 찾고 있었다. 그녀가 잘 꾸민 한 끼 한 곡,
한 평짜리 테라스가 그 촉매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파장은 혼자여도 괜찮다는 메시지다. 빈에서는 방송 말미 스튜디오 토크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사랑받으려고 노래하지만 동시에 사랑을 만들어내려고 살아요. 혼자 있을 때 그 사랑을 연습하지 않으면 무대에서 진짜 나올 수 없거든요. 박나래가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냐고 묻자. 그녀는 외로움은 텅 빈 방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한테 관심이 없을 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나 자신한테 안부를 묻는 중이에요 라고 답했다. 그 한마디는 스튜디오를 잠깐 정적에 빠뜨렸고 곧장 SNS로 퍼져나가 명언 이미지로 생성됐다. 촬영이 끝난 뒤 제작진이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꿈이 뭐냐고 묻자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렇게 적었다. 다음에는 이 집보다 조금 더 큰 거실이 있는 곳으로 이사해서 팬들 초대해 같이 밥 먹고 노래하는 라이브 쿠킹쇼를 열고 싶어요. 손님이 마이크를 잡는 순간 그 자리가 세계무대니까 그러면서도 그는 언젠가 인기라는 보호막이 사라지더라도 내 집 부엌은 그대로였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단순히 셀럽의 라이프 스타일을 엿본다는 호기심을 넘어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만의 속도로 현실을 디자인하는지 목격한 시청자들은 그 말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방송을 마무리했다. 카메라가 꺼진 뒤에도 빌라 창문 너머로 흘러나오던 조용한 피아노, 코드와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뒤늦게 찾아든 새벽 공기까지 그 모든 사소한 것이 빈예서라는 이름을 설명한다. 대형 무대가 아닌 12평짜리 집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무대 조명을 켜고 관객을 초대한다. 조명이 꺼질 때까지 남는 것은 화려한 고음이나 번쩍이는 드레스가 아니라 매일 아침 정수기 물로 커피를 내리고 매일 밤 강아지와 산책하며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지극히 사적인 연습이다. 그리고 그 연습 끝에 태어난 노래는 누군가의 이어폰 속에서 또 하루를 열어주곤 한다. 그러니 오늘 밤도 강남의 낡은 빌라, 3층 작은 창문에 불이 켜지면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노래가 태어나고 또 하나의 밥상이 차려지고 또 하나의 사랑이 연습되고 있다는 것을.